다이소 화장품도 좋지만 이상하게 약국 피부템은 제대로 소개해주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피부과 시술에만 수천만 원 태워본 저희 고객분들도 직접 보고 와 이건 앞으로 약국에서 사야겠는데 하고 인정했던 제품들, 그리고 이 가격에 팔아도 남는 게 있을까 걱정될 정도의 고퀄리티 아이템들만 꽉꽉 눌러 담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도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난 제품부터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보습템, 그리고 웬만한 고가 화장품 못지않은 성분과 사용감을 가진 약국 전용 제품들까지 매번 피부 관리하면서 느꼈던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고민들을 단돈 몇천 원으로 해결해줄 필수 약국 피부템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싼 화장품에 돈 낭비하지 않고 정말 효과 있는 제품에만 제대로 투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부과에서도 인정하는 가성비 좋은 약국 피부템들을 완벽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내 피부 상태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오히려 트러블만 생기고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초보자분들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약국 피부템 고르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제품 구매하시기 전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럼 약국에 가면 당장 담아야 할 첫 번째 아이템부터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좋은 제품 7가지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첫 번째 제품부터 바로 알려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요,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비판텐이라는 연고입니다. 자, 성분 이름은 덱스판테놀인데요. 이름은 어려우니까 그냥 비판텐으로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판텐이면 아기 기저귀 발진에 발라주는 연고 아니에요? 애기들 때문에 집에 하나씩 있는 집이 많을 텐데요.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아기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른도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졌거나 옷이나 마스크에 쓸려서 따갑고 예민해졌을 때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이 연고가 어떻게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이 성분을 피부에 바르게 되면 비타민 B5와 관련된 성분으로 바뀌면서 상한 피부가 아무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가 갑자기 상하거나 예민해졌을 때 바르는 응급수리용 연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응급수리용 연고, 기억하기 쉽네요. 그러면 언제 바르면 좋을까요? 날씨가 건조해서 입가가 갈라졌을 때, 또는 마스크나 옷깃에 쓸려서 따가울 때, 손을 자주 씻어서 손등이 거칠어졌을 때, 발 뒤꿈치가 갈라졌을 때 이런 곳에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좋으면 아예 수분크림처럼 얼굴 전체에 바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고는 기름기가 많고 꾸덕꾸덕해서요, 얼굴 전체에 바르면 답답하고 뾰루지가 날 수가 있어요. 건조하고 상한 부위에만 아주 얇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쓰던 보습제에 섞어서 발라도 되나요? 네, 연고는 약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과 섞으면 얼마나 발랐는지 알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순서를 지키시면 되는데요, 평소 쓰는 보습제를 먼저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연고를 필요한 곳에만 얇게 더 발라주시는 거죠. 그게 흡수도 잘 되고요, 바르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반대로 이럴 때는 바르면 안 된다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있습니다. 진물이 나거나 골문 상처, 덧난 것 같은 상처에는요, 이 연고만 바르면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또 바르다가 더 빨개지거나 가려워지면 바로 중단하셔야 해요. 그리고 뾰루지가 나 있거나 얼굴에 기름기가 많은 분도요, 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박사님, 첫 번째 제품 한 줄로 정리해 주세요.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거나 쓸려서 따가울 때 필요한 곳에만 얇게 바르는 연고입니다. 보습제와 같이 써도 괜찮고요, 이때 보습제는 순하고 잘 스며드는 것으로 고르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보습제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번엔 어떤 분들한테 필요한 제품인가요? 갑자기 빨갛고요, 아픈 뾰루지가 올라오는 분들에게 필요한 약입니다. 성분 이름은 벤조일 페록사이드인데요, 참 이름이 어렵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약통에는요, 과산화 벤조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외우기가 어려우시면 약국 가셔서 빨갛게 올라온 여드름에 바르는 약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이 약은 여드름을 만드는 세균을 줄여주고요, 모공 속의 묵은 각질들을 정리해줍니다. 이미 빨갛고 아프게 올라온 뾰루지에 쓰는 응급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없애고 싶으면 듬뿍 바르면 더 빨리 낫나요? 절대 아닙니다. 많이 바른다고 빨리 낫는 약이 절대 아니에요. 약국에는 2.5%짜리와 5%짜리가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약이 셉니다.
처음부터 센 것을 넓게 바르면 피부가 빨개지고 따갑고 껍질이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 쓰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네, 약사님과 상의하셔서 약한 것으로 시작하세요. 저녁에 뾰루지가 난 곳에만 조금만 바릅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은요, 매일 바르지 말고요. 하루 걸러 한 번씩 바르면서 피부 반응을 살펴보셔야 해요. 뾰루지가 한두 개라면 평소 화장품을 바른 다음에 그 자리에만 바르시면 되고요. 뾰루지가 많거나 부위가 넓으면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조금씩 바르는 게 좋습니다. 이 약만의 특이한 주의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약이 이 수건이나 베개 그리고 옷에 닿으면요, 색이 하얗게 빠질 수가 있어요. 약을 바른 손으로 옷을 만지지 말고요. 손을 꼭 씻으시면 좋습니다. 그럼 낮에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약을 쓰는 동안은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지기가 쉬워서 보습제 잘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바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약국 약으로 버티면 안 되고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요? 밉고 아픈 여드름이 자꾸 반복되거나 개수가 점점 늘어나거나 흉터가 생길 정도라면요, 약국 약으로 버티시면 안 돼요. 그때는 피부과에 가는 것이 오히려 돈과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치료 받으세요. 세 번째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국민연고 마데카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데카솔은요,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새살이 솔솔 난다고 해서 상처만 보이면 다들 바르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데카솔이라는 이름이 붙어도요, 제품마다 그 안에 든 성분이 달라요. 네? 같은 마데카솔인데 그 안에 든 성분이 다 다르다고요? 마데카솔의 기본 성분은요, 병풀이라는 풀에서 나온 성분입니다. 그런데 가루로 된 분말 제품은요, 항생제가 없어요. 상처에서 진물이 날 때 뿌려주면 진물을 막아주고요, 새살이 돋는 것을 도와요. 반면에 흔히 쓰는 연고 제품, 그러니까 케어나 복합이라고 적힌 것에는요,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리고 오래 바르시면 안 되고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만 쓰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항생제가 들어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상황에 맞게 쓰셔야 합니다. 덧날 위험이 있는 작은 상처에 며칠만 쓸 때는요, 항생제가 든 제품이 도움이 돼요. 문제는 새살 나는데 좋다면서 얼굴 전체에 화장품처럼 매일 바르는 경우입니다. 이건 그런 용도의 제품이 아니고요. 항생제를 필요 없는 피부에 자꾸 바르면 피부가 자극받고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약이 잘 안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 보면 마데카솔 가루를 에센스에 섞어 바르는 방법도 많이 나오던데요. 그건 괜찮아요? 네, 염증이 나거나 상처가 난 자리에 조금 섞어 바르는 것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만 에센스나 크림보다는요, 물기가 많은 겔 타입의 보습제에 섞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많이 바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새살에 좋은 성분이라도요, 멀쩡한 피부에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알레르기나 뾰루지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드름을 짠 다음에 바르는 거는 어때요? 보통 그때 다들 막 마데카솔 먼저 찾으시잖아요. 한두 군데 작은 자리라면 괜찮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요, 설명서와 약사님 안내에 따라서 필요한 기간만 조금씩 쓰세요. 상처는 다 아물었는데 빨간 자국이나 갈색 자국이 남아있을 때는요? 그때는 항생제 연고를 계속 발라도 자국이 빨리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외선 차단 잘 하시고요, 보습 잘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국은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태랍니다.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상처도 알려주세요. 상처가 깊고 벌어졌거나 진물이 계속 나면서 주변이 뜨겁고 부어오르면 약국 연고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같은 이름이라도 성분표 먼저 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름보다 성분이 더 중요하고요. 헷갈리면 약사님께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뾰루지나 트러블은요, 연고에만 기대지 마시고요, 보습을 꼭 같이 해주셔야 그 효과가 좋아지게 됩니다. 새살 돋는 것만 신경 쓰고 보습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보습제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아주 익숙한 제품이라고요. 설마 바세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제대로 쓰는 분이 적은 제품이기도 해요. 바세린은 그냥 보습제 아닌가요? 건조할 때 그냥 바르면 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 바셀린은요, 피부에 수분을 넣어주는 제품이 아니고요,
피부 겉에 막을 만들어서 이미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젖은 수건을 생각해 볼게요. 그냥 두면 금방 마르지만 비닐로 싸두면 어때요? 오래오래 촉촉하죠? 바셀린이 바로 그 비닐입니다. 물을 새로 붓는 게 아니라 있는 물이 못 마르게 덮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으로 덮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세수한 직후에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요. 그래도 당기는 이 입가나 이 눈가 바깥쪽, 이 손등 같은 곳에만 아주 조금만 더 발라주세요. 단 이미 아주 꾸덕하고 무거운 크림을 발랐다면 그 위에 바셀린을 또 바르면 답답하고 뭉칠 수가 있습니다. 가볍고 순한 보습제를 먼저 바른 다음에 조금만 덮는 게 좋습니다.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바세린은요, 얼굴 전체에 바른 제품이 아니고요. 요 새끼손톱 절반보다도 작은 양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 녹여서 건조한 곳에 얇게 눌러 바르면 충분합니다. 덮어주는 용도라면은 많이 바를수록 더 촉촉한 거 아닐까요? 번들거릴 정도로 바르면요, 답답하고 뾰루지가 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뾰루지가 잘 나는 피부라면요, 이 턱 밑이나 이 목처럼 눈에 안 띄는 곳에 먼저 조금 발라서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뾰루지가 생기면 바셀린이 내 피부와 안 맞는 겁니다. 그때는 그만 쓰시고요. 보습제를 더 열심히 바르시면 됩니다. 요즘 바셀린에 비판텐이나 다른 연고를 섞어서 맞는 크림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제품마다 쓰는 방법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필요한 제품을 정해진 방법대로 하나씩 따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박사님, 5번째는 얼굴이 아니라 발이라고요? 네, 나이가 들수록 정말 많이 생기는 고민이죠.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뒤꿈치가 하얗게 일어나고요. 스토킹이나 이불에 걸릴 정도로 거칠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 네. 솔직히 어머님들이 그럴 때 막 발 각질 미는 돌이나 기계로 막 이렇게 그냥 밀어버리시잖아요. 혹시 그러면 안 될까요? 너무 세게 밀면 오히려 상처가 나고요. 피부가 더 건조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바로 요소 크림인데요. 약국에서는 흔히 유리아 크림이라고 부르는 제품이 있어요. 아, 유리아 크림이요. 유리아 크림을 요소 크림이라고도 하는군요. 그러면 요소 크림은 어떻게 각질에 도움이 되나요? 네, 피부에 수분을 붙잡아주면서 두껍게 쌓인 각질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흔히 연화제라고도 불리고요. 아까 바셀린이 피부 겉을 덮어서 수분이 못 나가게 하는 것이라면 이 요소 크림은요, 피부 속에서 수분을 붙잡아주는 쪽이에요. 각질을 억지로 뜯어내는 게 아니라 딱딱한 각질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저절로 정리되게 돕는 겁니다. 그럼 언제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전에 샤워하고 발을 잘 말린 다음에 발 뒤꿈치처럼 두껍고 거친 곳에 바르세요. 그 위에 면 양말을 신으면요, 크림이 이불에 묻지 않고 바닥에 미끄러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발이 갈라져서 티가 나거나 따가울 때 발라도 되나요? 그런 상태에서는 요소 크림이 몹시 따가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요, 각질보다 상처가 먼저입니다. 상처 아무는 연고를 먼저 쓰시고요. 상처가 나은 다음에 요소 크림을 쓰세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있죠. 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당뇨가 있는 분, 발의 감각이 둔한 분,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분은요, 발에 작은 상처도 크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칼이나 전동기계로 각질을 깎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상처를 안전하게 치료한 다음에 요소 크림을 쓰시면 훨씬 편안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 번에 확 벗겨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발각질은 조금씩 부드럽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6번째는 화상 연고에 관한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연고 바르기가 아닙니다. 아, 차갑게 식히는 거 맞죠? 정답입니다. 데인 곳을 시원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식혀주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급하면 얼음을 바로 갖다 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얼음을 피부에 바로 대면요, 오히려 피부가 더 상할 수가 있어요. 얼음을 쓰시려면 부드러운 수건에 싸서 수건이 촉촉하게 젖었을 때 대세요. 물로 식힌 다음에는 어떤 걸 바르면 될까요? 피부가 빨갛고 따갑기만 하고 물집이 없는 가벼운 정도라면요, 약사님과 상의하셔서 화상용 연고나 보호제를 쓰시면 됩니다.
미보 연고나 아줄렌 들어간 제품 많이들 찾으시던데요. 네, 화상과 피부 회복에 쓰이는 제품들 맞습니다. 다만 어떤 제품을 고르냐보다 얼마나 심하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여름에 햇볕에 살짝 탄 정도라면 아줄렌 제품으로 진정시켜도 도움은 되지만 화끈거림이 많이 심하면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집이 없는 가벼운 화상이라면 미보 연고가 회복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화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물집이 크게 잡혔을 때, 그리고 피부가 벗겨졌을 때, 피부색이 하얗거나 검게 변했을 때,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심할 때, 얼굴이나 손가락 마디처럼 중요한 곳을 데웠을 때, 이럴 때는 집에서 연고만 바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물집은 터트리면 안 되죠? 네, 절대 터뜨리지 마세요. 물집은 상한 피부를 보호하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터뜨리면 덧날 수도 있고요. 흉터가 남을 가능성도 커져요. 네, 박사님, 화상 대처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먼저 흐르는 물로 식히고요. 상태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연고를 고릅니다. 이 순서만 기억해 주세요.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이름이 좀 무섭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예요. 네, 효과가 좋은 만큼 가장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약이죠. 스테로이드는 피부를 얇게 만든다? 그러니까 절대 쓰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도 틀리고요. 효과가 좋다고 아무데나 자꾸 바르는 것도 틀립니다. 이 약은 습진이나 뭔가 닿아서 생긴 피부염처럼 피부가 빨갛고 가렵고 염증이 났을 때 그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주는 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부에 난 불을 빠르게 꺼주는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가렵고 번져가는 피부염에 바르면요, 불이 꺼지듯 가려움이 금방 가라앉는 거죠. 소화기라면 효과가 꽤 빠르겠네요. 빠릅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매일 온 집안에 뿌릴 수는 없잖아요.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곳에 정확한 양을 필요한 기간만 쓰셔야 해요. 증상이 얼굴에도 몸에도 날 수 있잖아요. 같은 연고 하나로 다 발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요, 제품마다 세기가 다르고요. 얼굴에 쓰는 것과 몸에 쓰는 것이 달라요. 피부 두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얼굴, 이 눈 주변, 살이 접히는 곳은 피부가 얇아서 부작용이 잘 생기니까 센 약을 함부로 바르면 안 됩니다. 잘 모르고 얼굴에 계속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얇아지고요. 실핏줄이 비쳐서 얼굴이 빨개 보일 수가 있고 입 주변에 피부염이 생기거나 여드름 비슷한 것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기 전에 보습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순한 겔 타입의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요. 그 위에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자극이 덜하고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약국에서 살 때 상담을 꼭 받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얇게 필요한 곳에 정해진 기간만 쓰시면 됩니다. 혹시 며칠 발라도 낫지 않으면 보통 그럴 때 양을 더 늘리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 양을 마음대로 늘리지 말고요. 병원에 가세요. 피부염이 아니라 무좀 같은 곰팡이 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오히려 안 됩니다. 정리하면 스테로이드는 무서운 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써야 하는 약이군요. 맞습니다. 무서워서 무조건 피할 약도 아니고요. 잘 듣는다고 마음대로 쓸 약도 아닙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피부일수록 보습도 함께 챙기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7가지를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약국에 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제품 이름보다 성분을 확인하세요. 같은 이름이라도 연고냐, 크림이냐, 가루냐에 따라서 성분이 다릅니다. 특히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헷갈리면 약사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둘째,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작은 곳에 먼저 시험해 보세요. 팔 안쪽이나 이 턱 밑처럼 눈에 안 띄는 곳에 조금 발라보고요. 하루 정도 기다려 보는 겁니다. 심하게 따갑거나 빨개지고 부으면 쓰지 마셔야 합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 발라서 안 나으면 좋다는 것 2개, 3개 겹쳐 바르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하면 원래 병 때문에 안 낫는 건지 새로 바른 제품 때문에 덧난 건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제품을 하나 더 사는 것보다 병원에서 진단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돈도 덜 드는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거 상황별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져서 세살이 필요할 때는 덱스판테놀 연고 비판텐입니다. 빨갛고 아픈 뾰루지가 올라왔을 때는 벤조일 퍼옥사이드 여드름약입니다. 작은 상처에는 항생제가 들었는지 확인하시고요. 필요한 기간만 상처 연고를 바르세요. 보습제를 발라도 자꾸 당기는 곳에는 보습제 먼저, 그 위에 바셀린 아주 조금, 발 뒤꿈치가 두껍고 거칠 때, 요소 크림, 바로 유리아 크림입니다. 가볍게 데웠을 때, 먼저 흐르는 물로 식히시고요. 상태에 맞는 화상 연고, 빨갛고 가려운 피부염에는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 안내에 따라 스테로이드 연고를 짧고 정확하게.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먹는 약이나 미백약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네, 먹는 약은 피부가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만으로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앓고 있는 병, 드시고 있는 약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드시는 영양제와도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비싼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이 아예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비싼 화장품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 피부과 치료도 필요할 때는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내 피부에 맞지도 않은 비싼 제품을 계속 사는 것보다요. 지금 내 피부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약국에 가면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제품 이름만 외워서 그거 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 성분을 써도 될까요? 이 한마디가 가장 안전하고 돈도 아끼는 피부 관리 시작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약국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만 믿으시면 안 돼요. 보습이 잘 되어 있어야 약국 제품도 제 역할을 한답니다. 순하고 바르기 편한 보습제를 기본으로 꾸준하게 사용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약국 제품들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보습제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보습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피부 고민 때문에 비싼 제품만 계속 사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선크림 제대로 바르는 방법과 세안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한 피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